네,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준 남자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분을 모셔서 같이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새로운 주제로 얘기해보자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도움 되셨죠? 아, 네네. 네. 또 네. 궁금해가 또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뭐 어떤 부분들 때문에? 네. 아이템 사기, 이제 네. 게임 하다 보면 아이템 사기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지금, 부분에 지금 방송하시는 게 지금 어느 게임이시죠? 저는 지금 리니지. 리니지. 네. 그 아이템 엄청 비싸잖아요. 맞죠? 그쵸, 엄청 비싸죠, 그게. 네,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억 단위 계약도 네, 있고. 억 단위에서부터 뭐 네. 거의 뭐 월급을 다 털어서. 아, 진짜요? 네,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아,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신 아이템 중에 제일 비싼 거는 지금 현재 제 공유 거는 시스템. 지금은 제가 그렇게 가금을 많이 안 하는데 원래는 뭐 한 몇 천만 원 단위. 어떤 사기를 당하신 적 있으셨어요? 아니면 주변에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했나요? 보통 이제 이게 애정 같은 경우는 아이템 거래를 할 때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번호에서 먼저 주면 돈을 붙여주겠다. 아니면 뭐 돈을 먼저 붙여주면 아이템을 주겠다. 지금은 이제 아이템 사이트가 있어요. 거래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 뭐 이런 거?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거래 사이트가 있는데도 그런 수수료나 이런 걸 조금 아끼려고 그냥 전화번호로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 연락하고 민증 보내주고 뭐 통장 사본 보내주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아이템 거래를 하는데 막상 이제 아이템부터 먼저 주고 나면 아니면 돈부터 먼저 보내주고 나면 연락이 두절돼 버리고 전화를 하면 전화가 또 없는 번호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와, 그 아이템 받자마자 바로 가면 전화기를 바로 해지했다는.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대포폰을 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사실 저도 근데 예전에 이제 던전 앤 파이터 유저여가지고 예, 아이템에 진짜 굉장히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기 당했고요. 얼마 당하셨어요? 저는 20만짜리. 예, 덕분에 전파를 끊고 변호사가 됐답니다. 변호사 하기 전에. 네, 변호사 하기 전에 예, 사실상 그 아이템 사기함 당하고 이제 던전 앤 파이터 나오고 길이 아닌갑다 네. 라고 생각하고 끊고 그 길로 공부를 해서 네, 변호사가 됐는. 어떻게 보면 받침이 딱 네. 사기 덕분에 잘 됐네요.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신고 관련해서 제가 네네. 좀 얘기를 드리면은 아이템 사기를 당했을 때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이제 접수를 하셔야 될 건데 일단 있었던 내용들을 잘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아이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접하는 사기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대부분의 사기가 금전적인 경우들이 좀 많이 엮여 있는데 기망행위에 관해서 입증하기가 좀 난해한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사기들하고 다르게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수사관들이나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확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사실. 네, 어떤 고소장 격으로 네네. 갔는데 요즘 코로나 출입증 찍듯이 네네. 적고 가라고. 크게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이런 현물 형태의 거래가 아닌 컴퓨터 상의 제화상에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눈에 와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에서도 현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다른 사기 사건과 좀 약간 다른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기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에서 좀 약간 다툼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금전적으로 크지 않으니까 또 문제가 돼요. 당장이 눈에 보이는 형태의 재화들, 소위 이제 뭐 사기가 제일 많은 게 보통 투자 사기가 제일 많거든요. 네, 내가 어디에 이제 투자하려고 하니까 돈을 좀 뭐 주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뭐 주겠다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사기 사건에 좀 많은데 아이템 거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거래이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조사하는데도 시일도 많이 걸리고요. 정보도 모으는데도 많이 힘들고요. 한계가 있고요. 특히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대포폰도 이제 맨날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건데 대포폰은 사실상은 이제 명의자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일단 어쨌든 대포폰을 개설하려면 명의자가 나오니까 근데 대포폰이라는 자체가 이 명의도 빌려서 개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의자를 찾더라도 누가 하면 이 사람 명의를 갖고 있는지가 아니서 또 조사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2중 3중의 조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사를 하는 데서 좀 한계가 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휴대폰이 아닌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그 계정이 구글 계정이라거나 혹은 페이스북 계정이라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계정인 경우에는 찾지를 못해요. 그 계정의 소유자가 누군지에 관해서 사실상 찾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 사람이 남겼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역추적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수사기관이 다 하지를 못해요. 최근에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도 수사기관에서 이제 구글에다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구글에다가 이제 직접 이제 한글로
네, 구글 본사에 이제 보내서 뭐 이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을 달라라고 얘기했었는데 구글에서 당연히 네, 어떤 답신도 오지 않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다 기록으로 이제 봐서 그런 건데 그처럼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해주니까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찾기가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소를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찾아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이제 거래를 하실 때 좀 더 확실하게 잡아놓고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 사람 인적 사항이라든지 보고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랬던 저랬던 얼굴 보고 대면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나가지고. 만나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상 아이템 거래다 보니까 대부분 만나지 않고 다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추후에 이제 문제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가시더라도 잡아내기는 것이 쉽진 않다. 왜냐하면 많은 수사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돌아오는 결과물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뭐 궁금한 거? 그 사기친 범인 잡았을 때 네. 처벌 수위나 잡았는데 벌써 그분은 제 아이템을 벌써 쓰고 아니면 돈은 다 쓰고 아무것도 없을 때 네네. 어떻게 이게 처벌이 되는지. 네. 이제 결국엔 또 사후 처리에 관한 이제 부분인데 네네. 우여곡절 때 우여곡절 해가지고 사기범을 잡았는데 이제 신문도 알고 그래 되면은 이제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관점을 이제 총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합의를 해야겠죠. 네. 당사 상대방하고 합의를 하는데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출한 확률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아이템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돌려받지 못하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현금적인 부분을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보시는 수밖에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결국에 그 사람하고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 혹시라도 그 처벌 수위 자체가 사기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든요. 금액이 만약에 뭐 2천만 3천만 이상 넘어가게 되면 시형이 나오는데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좀 벌금형이 많이 나오고 처분 같은 경우에도 벌금형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벌금이 나오면은 아사리 벌금 내고 모르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민사소송을 또 제기를 해야 되는 네, 진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에는 사실상 사기범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결국엔 그분도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칠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 그거는 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낼 수 없다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기를 당하고 나면은 내가 사후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돌려받거나 배상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 사기는 무조건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뭐 계약서라든지 처분문서라든지 혹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꼭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시고 하셔요. 뭐 실제로 아이템 거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금융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하겠죠. 실제로 뭐 1억짜리 아이템을 파는데 니 진짜 1억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에 그런 것도 당연히 하셔야겠죠. 1억도 없으면서 뭐 한다 했을 경우 사실상 사기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진짜 1억짜리 아이템 넘겨놓고 나는 돈 못 받으니까. 사기는 결국에는 미리 예방이 더 중요하고 사후적으로는 사실상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보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처벌수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시 얘기 드렸었지만 벌금형도 있고 그 다음에 실형 가는 경우도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해결되셨어요? 네, 해결은 됐는데 씁쓸하네요. 오늘 이제 그 아이템 사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아이템 사기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실 때 꼭 예방. 예방하실 수 있도록. 예방하십시오. 네. 사기 절대 안 당하시도록 꼭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고 보고 가라는 말처럼 꼭 예방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사후 처리는 사실상 좀 힘들다, 어렵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고 사기 당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조상희 변호사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